역사 회지를 장치하지 못하게 되는데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동양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세인트라 그래요. ST, 세인트, 성자, 성현, 그죠? 세인트. 가장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모습,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인, 성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자맹자 사상입니다. 공자맹자 유교 사상. 완전한 인간,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 complete man. 전혀 결점이 없는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완벽한 인간. 그게 동양의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서양은 뭐냐? 서양의 이상적인 거는 뭐예요? 위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각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하죠. 특정한 자기 전공, 특정한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직업 그 분야에서 퍼펙트, 최고가 됩니다. 운동, 노래, 예? 그 다음에 뭐 학문, 특정 분야에서 최고봉에 이르는 것이 그레이트입니다. 정치 분야. 여기는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 이거는 자기 직업 전공 분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이게 서양의 그레이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 이거 중에서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이거죠?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돼. 굉장히 어려워, 이게. 평생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동물이잖아. 성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분야의 최고봉은 이건 될 수 있단 말이야. 서양이 추구하는 것은 그레이트맨입니다. 그레이트맨.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Will you become a great man? 했을 때. 이승만이가 왜 위대하게 됐느냐? 배제학당에서 아벤셀러한테 가마를 받고 영어를 배우고 회심을 했을 때 맹세한 게 있습니다. 맹세한 것이. 내가 위대하게 되어서 조선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 시대적인 미션을 자기가 체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결심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완전히 우리 신학교,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승만은 그렇게 맹세했는데요. 감옥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각오 결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해서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양학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0대 이미 다양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 하는 점이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세를 이야기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1882년 종립통상조약을 통해서 공산화를 많이 설치됐죠. 근데 고종과 민비 그리고 대한민국 민중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긴 편에 센 놈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어떤 편에 붙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고 고종과 그리고 국민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혼란이 초래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은 발달되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어느 편 붙으면 미국 편 붙어야 되는 이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인지도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국이 제국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가장 센지 어디에 붙어야 될지 국민과 고종, 조정이 뭐예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진일파, 진로파, 친천파, 친미파 이것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면서 지금 뭐 국힘당이나 비슷하게처럼 이것이 지리밀렬하게 한쪽이 강한 오토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친중, 친노, 친미, 친북 네 개의 사색 당정파들이 외세에 없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 네 국가를 얻는 세력들이 조정해서 난무를 하는데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 조정과 민비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체결, 리홍장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이 산동 요동반도를 갖다가 달라고 했습니다. 조차지를 해서 청나라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국제적으로 경악하게 되고 러시아가 사국 간섭을 해가지고 유럽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가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서 청일전쟁 이후에 요동반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일본이 물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하고 고종이 탁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은 어느 나라? 러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크기 전이야, 막 클 때예요. 그래서 이제 민비가, 여러분 이제 민비 사변 알죠? 을미 사변. 1895년에 일본 사무라이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 소비에서 불타고 이렇게 했을 때 고종이 놀래가지고 몇 달 동안 아펜세르라든가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초를 쓰게 하고 그러면서 고종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독살당하거나 또 이거 일본한테 처형당할까봐 선교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보초를 쓰게 하고 독약이 있는지 시식을 하게 하고 선교사들한테 언더우드한테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에 기독교라든가 천도교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빗장이 많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패착을 두게 된 게 제일 센 놈이 러시아다 이랬던 거예요. 그 러시아 공산화도로 한 게 아간파처입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 패착이 되어서 결국은 영국과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러시아가 어디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로 팽창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이 땅이 많은데도 이게 땅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러시아가 원래. 부동산을 확보를 하려고 우크라이나 밑으로 해가지고 발틱해로 해가지고 이 스웨즈운하 쪽으로 이쪽에 볼로보스토크 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항구 있지 않습니까?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함 대를 깰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영국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군대가 어디로 옵니까? 볼란스보스토크로 해가지고 청나라 무스만스키로 해가지고 이 북안보권 두망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그러니까 영국이 비상이 걸리면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을 나라가 극동에서 누구냐? 청나라냐, 조선이냐, 일본이냐 대체결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 청나라는 군대가 부패가 됐고 아편이라든가 도박을 해 군대가 망가져버리고 조선은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른단 말이야. 완전한 국제정세의 까막눈이라는 거야. 검은도에 영국 해군이 들어갔는데 주차비도 안 내고 들어가서 조망을 하는데 한국 정세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관측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조선 정부를 보니까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조선을 버리고 일본을 러시아 팽창주의에 막기로 외교적인 박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면 러시아하고 개전을 했을 때 대가를 달라 이야기야. 내가 영국과 미국 대신해서 러시아 팽창주의를 막아서 전쟁을 할 테니까 돈과 돈, 무기,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 알파. 그게 조선을 달라 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고받는 건 북한하고 하듯이. 그래서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게 조선을 달라고 한 전리품으로 그 준 거예요. 다만 거기서 선교사들은 이건 안 된다. 벌버트들이. 그러니까 일본을 왔다가 한국으로 한 언더도라든가 아펜세나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은 조선을 미개인 나라에서 문명국가로 관리를 하겠다고 프로파간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행복에 최악의 댄스도 배우고 해주고 이것도 산업으로 공장도 지고 철도도 지고 전신제라 다 해주겠습니다. 아이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 그래? 영국, 미국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 일본은 좀 관리를 조선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우들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보니까 그게 아예 안 나요. 굉장히 야수같이 다루게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의 이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억압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당연히 조선 민중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선 민중에게 선교를 당장 하면 이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물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교에 떡을 준다, 떡고물을 영어를 준다든가 대중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커리큘럼 10개의 커리큘럼 중에서 원 오브 댐 성경 바이블 해가 그 신학이라든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선교의 전략입니다. 초콜릿라든가 이걸 주 체육 다 이걸 준다. 완전한 전략으로 그 속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의 필리핀 선교라든가 일본도 뭐 많이 간다는데 특히 이제 낙수차라 해가지고 문명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선교하기가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고수들이 많거든요. 일본에는 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문제고 이승만의 전 과정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중 경험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5년 7개월 동안에 이제 그 모든 자기 인간이 서구적인 인간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감옥소에서 들어간 것은 뭐냐? 원래 이승만은 고종이라든가 군주제가 조선 군주제에 치렀던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도부터 그렇고. 그래서 독립협회라든가 만민공동회에서 서재필이라든가 윤초 이런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나라의 잘못을 지정하는 시정학 강화문에서 이제 데모를 하면서 국가의 잘못된 것을 비판했는데 제일 문제가 고종의 문제는 뭐냐?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권을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이권을. 그 뭐냐면 저 한경 남북도에는 제일 많은 게 철강이라든가 그 뭐 목재 이런 거 있잖아요. 목재를 갖다가 돈도 안 받고 통째로 그 이런 나무들을 러시아에 다 골목으로 넘겨버리고 평안 남북도에는 금, 은, 광산들 미국의 채굴권 통째로 넘기고 일본에는 철도 부들권 해가지고 아무런 돈도 주차비도 안 받고 아무런 돈도 안 받고 그냥 주권을 자기 고종의 왕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열강의 이권을 다 넘겨버렸어요. 독일한테 또 뭐죠, 프랑스한테 뭐죠, 다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권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파렴치하게 막 그 털도 안 먹고 틈도 안 털도 먹고 뽑아야 되는 거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두서가 있는데 털도 안 먹고 통도 안 먹듯이 러시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권 침탈하는 것이 제일 무식하게 한다 이게. 6.25 때 여러분 해방 이후에 노스케 군대가 일착간에 이렇게 하는데 시계 같은 거 다 뺏들어간 거 알죠? 북한군들. 공장 뜯어가가지고 공장 기계 다 뜯고 시계 그냥 막 뜯어갔는데 러시아 병사들 시계가 10개, 20개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자들도 간단하고 이 말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의 이권 약탈을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뭉개라고 외국 이권을 줘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 왕이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영국처럼 전제군주로서 자기 권한은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의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신이 왕권이 조셉 죽여 살려 마음대로 거예요. 왕 마음대로 법적인 그 법치주의 없이 그냥 왕의 변덕에 의해서 만민공동이라든가 독립협회 살리고 죽이고 결국은 보부상을 이용해가지고 왕이 자꾸 비판을 하니까 반역을 뭐로 해가지고 박영호, 윤치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체포 당한 거예요. 그게 5년 7개월인데 권장 100대에다가 종신형을 당한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결국은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풀어주라고 아까운 인재니까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인생에서 5년 7개월의 이승만의 옥중에서는 뭐 회심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엄청난 독서, 그 독서라는 것은 영문 성경에다가 세계사, 지리, 그 다음에 다른 무슨 정치, 경제, 미국에다든가 서양에 이런 것을 또 외국 신문들, 그 선교사들이 그 책이라든가 아펜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지식이라든가 신문 같은 걸 주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책 읽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게 돼요. 번역. 외국이 영어
번역을 하게 되고 국제 정서를 꿰뚫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물론 청일전쟁이라는 책도 있지만 더 유명한 것은 독립전쟁입니다. 제가 공강대에 있을 때 학생들 강의할 때 그 책을 읽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조선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군주도 무식하지만은 국민들이 일단 무식하다. 이렇게 무식 아무것도 모른다. 국제정세 무식하다. 그걸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의 주변 국가들이 많은데 제일 위험한 most dangerous enemy 어느 나라 같습니까? 노 목사님. 그 당시 어느 나라가 제일 이승만 박사가 위험하다고 밝혔어요. 일본, 로스케, 청나라, 미국 중에서 일본이 어느 나라 밝혔어요? 러시아입니다. 노스케. 일본은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도 개화국이 왜 일본은 덜 그거 하냐? 영국, 미국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영미 물을 안 먹은 그게 더 위험하다. 이건 완전 깡패고 일본은 영미 선진국가 물 먹은 깡패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등 깡패라. 깡패도 같은 깡패인데 질이 조금 차이가 있다. 질이 퀄리티가. 근데 역시 그걸 공로증이라 그러는데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은 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 1934년인가 오전인가 박헌영도 모스크바 갔고 이승만도 모스크바 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승만 저거 위험한 놈이라 해가지고 반공주의자라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퇴짜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의 일기를 보면 러시아에 가보니까 고개를 짤짤 해버릴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박헌영 모스크바 갔는데 그냥 미치고 공산주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래서 1910년대에 석박사 딸 때 우드로 윌슨이라든가 미국의 정치학자로부터 공산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이승만은 교육을 받아서 백신 주사를 맞은 거예요. 백신 주사를 맞고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이게 벌써. 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6.25 전에 소련군이 진주했다 보니까 이거 소련이 적화 야욕이 있구나. 벌써 감안해버린 거예요. 평생이 저기 소련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래. 그러니까 주적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종이라든가 이 국민들은 또 요즘 누가 주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지금 팬덤처럼 한동훈이가 또 너가 똑같이 이형들 저년들 가짜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군중이나 150년의 조선민중이나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거죠. 대중의 무식을 어떻게 지도자가 고칠 것이냐.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엄청난 독서를 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그래도 난 김대중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대중이가 김영삼에 비해서 나은 점이 뭐예요? 평생 노포상고에서 콤플렉스로 찌든 인물입니다. 김대중이가. 근데 자기 콤플렉스를 노력으로 극복해요.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어? 박정희한테 감옥에 갇혔을 때 독서를 했어요. 김대중이가. 근데 와이어스는 502 봐줘가지고 같은 경상도라 해가지고 봐줘가지고 카트에 연금만 시켰지 콩밥을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 독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김영삼은 평생 한 권을 완전히 읽은 책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그것이 지도자가 자기의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꼭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극중한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기도는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구제해달라는 공의 입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믿는 게 참 좋더라 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이지만은 내가 혼자 죽어서 천당까지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이거 좋으면 나눠줘야 된다. 그죠? 우리가 가진 신앙에다가 진리라든가 이게 가졌던 노하우를 모르는 사람들, 영혼을 헤매는 사람들을 같이 나눠줘서 턱으로 같이 가야 된다. 예수쟁이는 같이 가야 된다. 그게 힘이다. 사랑을 나눠주고 그 구원의 그 좋은 비결, 그걸 알아줘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마지막에 뭡니까? 도서관을 만듭니다. 업중 라이브러리, 프리즌 라이브러리. 그래서 수백 군의 그 장서를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교육을 민중에 대한 교육은 감옥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전도활동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독립정신 거기에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국민들이 자주정신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어떤 우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이가 감옥 속하면 대한민국이 태평성 되지? 천만의 말씀. 토요일 일을 보세요. 노래에 미쳐가지고 드라마에 미쳐가지고 눈이 빨갛게돼가지고 그 트로트 1등이 누군지 눈에 핏줄이 있어 2시간 3시간 보고 앉아있어요. 드라마 아이고 그 다음 드라마 뭐냐 드라마 중독 응? 트로트의 중독인데 그렇게 빠진 대중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됩니까? 응? 어떻게 하겠다? 대중의 교화 이게 큰 문제다. 그 독립정신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공화국은 국민이 지켜야 된대. 국민이 자기를 계몽하고 이웃의 사랑을 주고 공동체로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독립정신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용만한테 그 원고를 보내가지고 1910년에 영문판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박용만하고 싸우게 되지만 그 다음에 벌써 감옥소에 있을 때 책이라든가 영문책이라든가 뉴스페이퍼를 읽으면서 뭐예요?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퍼펙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20대 쓴 책인데 독립정신 그걸 보면 과연 20대의 지성으로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국제정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창호가 이런 바둑의 최고 아닙니까? 이창호. 천재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천재는 노력을 해야 그 빛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죠. 많이 읽고 많이 인용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반도의 한민족의 현재의 과제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는가, 응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다 이 사람 저 사람 박사들 많아요. 며칠 시기든 한반도가 세계적인 국제정세에 구약 신약의 어느 구절이 지금 말씀을 어느 하고 맞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닥닥에 맞는가? 모세의 리더십인지 지금 이 현상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남의 민족 흉내 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과제가 있고 전쟁 문제가 있고 한민족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에 전도를 한다든가 통일한다든가 국내의 어떤 이런 찌끄레기들 정리한다든가 그러면 그 성경 구조는 신약 구약이 뭐냔 말이야. 그냥 막연하게 뒤에서 하던 아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목사님 감동을 받고 이거 한번 더 가서 듣자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설교는 감동을 줘야 된다. 지금 구약에 나라 망하면서 울부짖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눈물을 지으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동영상이 없단 말이 지금 그냥 예수 타령하지. 신약만 구약에서 나라 망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나라 망하고 저러면 땅통 찬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도 해야 돼요. 그게 역사성입니다. 목사의 달이.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인 모먼트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위협 인식,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푸틴 하는 거 보세요.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보내가지고 국무성이라든가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 독립을 좀 지키도록 외교전을 펴야 됩니다. 간곡히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1903년이죠. 그래 가지고 조지 와싱턴 대학에서 석사 하버드에 공부하고 다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땄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중립국가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국 그런데 영어로 쓴 거죠. 근데
그때 프린스턴에서 2년 동안 신학을 했고 커리큘럼 보면은 세계사, 지리, 신학, 국제정치, 그 다음에 디플로마시, 그 다음에 국제법 상당히 다양하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던가 봐요. 야심이 있어요. 지금 보면 목사가 될 생각 없고. 근데 어쨌든 이 논문이 이제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한 것이고 한국이 어떻게 중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느냐, 중립국가 될 수 있느냐, 중립국으로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박사학위 받고 기록을 했는데 1년 6개월 지나자 다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일제가 한일 독립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어디가 진치를 치고 있냐면 교회에 가서 한일운동에 기지를 하면서 YMCA라든가 이런 쪽에서 뒤에서 술독석 성경책 내두고 뒤에서는 독립운동 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항일운동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사건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결국은 대고인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1911년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체포당할 뻔했는데 선교사들이 그 일경한테 협박을 합니다. 이승만 이걸 체포를 하고 이래 되면은 미국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니까 그 체포하지 마라 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3.1운동 전까지 한 6, 7년 동안에 독립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채택이 되느냐.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수백만 되는 정규군을 이길 수 있는 무력을 조선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을 얻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라든가 하와이에서 교회라든가 그런 스쿨 학교를 만들면서 이 재미 교포를 동원하는 재정적인 그런 조직화를 하게 됐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하라고 이름 쓴 것은 해방 이후라 그래요. 조선직이라고 했다 그래요. 2등 국민으로 했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의 원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종이 독살당했다 해가지고 루머가 퍼졌는데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상해라든가 일구추 또 블라디보스토크 한성에서 한 6,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러다가 안창호가 이제 상해 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광수 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이거 통폐합하자. 그렇게 하되 다만 법통은 한성정부의 임시정부 하는 말을 하고 장소는 상해가 안전하니까 상해를 거점으로 하자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초대는 이승만 박사 제일 똑똑하다 하니까 미국에서 박사가 소문 달라버렸어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을 하자. 프레젠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1915년에 상해에서 해서 1925년까지 해서 한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탄핵을 받아 사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와이 있을 때 김구라든가 상해임정에 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그 핑계 하나 있고 또 여러분들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맹이죠. 유엔이 만들기 전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조선을 신탁 통치 그 전에 위임 통치하자는 안을 이승만 박사가 냈어요. 그러면서 신처라든가 이런 이동이라든가 이런 김국 이런 강경한 항일 무장 통일 투쟁을 하자는 그런 세력에게 밀려가 비판을 받아가지고 탄핵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있고 탄핵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게 된 것이 1925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해에서는 20년대 상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박사가 시체 감독공에 해가지고 관에 묻혀가지고 몰래 상해로 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붙습니다. 무장 독립을 어떻게 하느냐. 독립군단을 해가지고 합력 독립군단을 맞서 전쟁을 해서 일본을 이기자. 무장 투쟁.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나라 뺏기가지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걸 아무도 못 말해요. 이 흥분 상태를. 그 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일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죽이자.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 한 명씩 죽이는 거 있잖아요. 1,500명 죽이듯이 테러 조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죽이라. 그게 이제 아나키스트로 발전한 거예요. 아나키스트 플러스 무장투쟁놈.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하는 그거 무리하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 외교론입니다. 외교론을 했어요. 그럼 셋째 뭐냐? 안창호, 이광수가 거기 있었는데, 자, 그러지 말고, 그것도 무리하다. 이게 다 무리인데, 무실력 행론, 준비론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일본에 타협을 협조하는 척 하면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일본의 영향가를 빨아들이면서 좀 숨고르기로 전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동희가 레닌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룰 100만 불 중에서 40만 불 받았는데, 그것이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해서 이제 분란이 되면서 레닌으로 받던 군자금 때문에 이동희가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그때 중시가 된 것이 외교론을 가진 이승만 박사하고 무장투쟁을 했던 이동희가 아주 그 경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하고 이광수가 외교론, 이승만 박사의 외교론을 지지하면서 이동희 씨가 사표를 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안을 좀 보면은, 자, 1925년에 이제 탄핵 당하고 나서 하와이에서 계속, 이제 그 항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감옥소에서 한 가지 체득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주 한 사람 농아지를 띈다 해가지고 나라가 당장에 개화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이 감옥소 보낸다 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썼고, 이 자식들이 애를 안 낳고, 그 정치적인 보면 베이비 같은 함량 미달의 베이비 몬스터, 깜도 안 되는 적비린내 나는 애가 또 정치한다고 설치고 있잖아요. 적비린내 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게? 토탈 크라이시스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뭐냐? 국민들의 이 교화, 교육, 정신, 그리고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장거리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거기 뭐예요? 이승만 박사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 가지고 이 성도들의 떼먹은 사탄의 때를 맡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첩질하고, 못진 짓 다 하고, 이거 빼야 된다. 떼국물 빼야 된다. 사탄에서. 두 번째, 스쿨입니다. 학교. 국제정세를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고, 체육을 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지덕체 해서 교육을 해서 장기 플랜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승만 박사 제가 평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망가진 거는 이것저것 한이 없어요. 지금 망가진 걸 손을 쓰려면은 한 사람 이거 하면 되겠지. 10월 27일 날 태극기 집회 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는 이 목회자분들께서는 심각하게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국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고 또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 목회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할은 교회를 통한 국민 계몽과 단결, 청년 교육을 강조했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죠. 독립운동 하자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항일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총칼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 기독교 정신, 자유평등, 인권 존중으로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면서 항일운동 하자는 거. 또 독립 정신을 배양해서 기독교를 통한 독립 정신과 자유 정신을 함양하고. 그래서 그 근거지. 독립운동에 아지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지트는 저쪽에 있는 시베리아 만주 그게 아니고 하와이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그 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하와이에서 대한인 기독교에 설교하고 미주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